네, 안녕하세요. 둘리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관련해가지고 너무 이슈가 많아요. 그리고 재밌는 이슈가 많다는 거죠. 근데 또 내가 이걸 못 참지. 이거 뭐 조회수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은 내 구독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좀 재밌는 요소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일단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걸 좀 하나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진짜 호재일까? 시장 입장에서? 자, 그런 입장에서 기사를 하나 되게 잘 써줬어요. 뭐냐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이 코스피 200이나 이런 걸 편입을 하게 되면 타 종목에서 당연히 매도 폭풍이 터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얘가 지금 시장의 상승을 막고 있는 요인일 수도 있어요. 왜?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시장에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시장에 지금 돈의 흐름이 있는데 그 돈을 누가 먹고 있어요? 얘가 먹고 있다고. 근데 이 먹고 있는 액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어디에서는 추산하기로 이게 1경이 넘는다. 유동성 잃은 자금이 1조가 넘는다. 1조 수준이 아니라 1경이 넘는다. 왜? 지금 예상 시가총액이 60조 원에서 70조 원이면 그 중에서 공모되는 금액은 한 10조 정도 됐는데 이게 1000대 1 정도가 되면 1경이에요. 그러니까 1경이라는 시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돈보다도 큰 돈이에요. 왜? 아니 1억에 1만 배가 1조잖아요. 그거에 또 만 배가 1경이거든요. 1억을 10배를 4번 한 거를 다시 10배를 4번 한 거예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이 그 어떤 상상을 해도 그거보다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 갈 길을 잃었다. 여기에 다 짱 박혀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자, 그래서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기사를 좀 더 읽어보면 자, 최근 기관들의 순매도가 9거래일 연속 이어지면서 1월 효과도 무색하다. 그러면서 기관이 적극적으로 국내 순매도에 나선 이유는 LG 엔솔의 초대형 IPO 때문이다. 요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근데 사실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과연 진짜 이게 과연 시장 입장에서 장래의 호재인가? 아니 지금 당장은 유동성을 잃었잖아요. 시장에 있는 돈이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 LG 엔솔이라는 애가 상장을 하고 나면 어쨌든 얘가 시장을 70조를 늘리는 거잖아. 그러면 시장 70조가 늘어났으면 그만큼 지수도 훨씬 더 좋아질 거고 시장 흐름도 훨씬 좋아질 거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사야 되느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걸 공모가에 사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이더라도 상장하고 나서 사야 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래서 그걸 살펴보는 결과는 우리 코스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2021년에 유독 대여 상장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대여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카뱅, 카페, SKIT, 현중,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자, 일단 3월에 상장한 SK바사부터 한번 볼게요. SK바사는 백신 관련 이슈가 있고요. SK그룹의 가장 희망 어린 미래의 먹거리로서 괜찮은 회사였어요. 그리고 그 초반에 지수에 편입이 됐었고요. 뭐 ETF라던가 이런 데 다 편입이 되면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고요. 그런데 자, 초반에 상장하고 나서 쭉 무너집니다. 어디까지? 상장했던 고점 가격이 한 20만원 부근이었거든요. 그거 기준으로 거의 반토막 나는 데까지 무너져요. 자, 그러고 나서 무난하게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주가가 쭉 뻥튀기가 돼서 여기까지 300% 정도의 상승, 그러니까 200%의 상승에서 300% 정도의 주가가 3배 정도 펌핑이 됐죠. 그러고 나서 지금 내려와서 이 고점 대비, 그러니까 마이너스 33% 정도 빠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빠진 22만원 정도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얘가 시장 흐름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은 것이냐? 자, 사실 시장 흐름은 이 3월부터 12월까지 크게 영향이 없었어요. 자, 한번 시장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이니까 코스피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를 한번 쭉 보면은 3월부터 이때까지 3월부터 6월까지는 상승, 3월부터 쭉 빠져서 오히려 3월부터 쭉 빠져서 내려왔던 거를 6월까지 상승시킨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7월 정도까지 횡보. 그리고 7월부터 8월 코스피 시장 하락기에 오히려 얘가 상승하고 그 뒤에 그냥 무난하게 흘러갔던 기간에서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뭐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자, 그럼 과연 다른 종목들도 비슷했느냐? 자, 카뱅 가볼게요. 자, 카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늦게 상장했습니다. 조금 더 늦게 8월 달에 상장을 했고요. 자, 그러면 SK바사가 8월이 지나고 나서 조금 빠졌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다 카뱅으로 간 거예요. 자, 카뱅으로 가서 주가가 초기 가격 대비 펌핑이 돼서 2배 정도 펌핑이 된,
그러니까 100% 정도 상승을 했던 94,0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그 가격 다시 다 토해내면서 49,000원까지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미들이 엄청나게 물려있는 결과가 일어났고, 자, 그럼 과연 카벤까지만 그랬던 것이냐?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다른 종목 뭐 볼 거냐면 카카오페이 볼 거예요. 카카오페이도 거의 유사합니다. 자, 상장을 11월에 했고요. 쭉 올라갔다가 다시 다 토해내면서 거의 고점 대비 한 40% 정도 빠진 현재가. 그리고 SKIET도 마찬가지로 상장하고 나서 쭉 올라갔다가 7월에서 8월 정도의 고점을 만들고 쭉 내려와서 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40%.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을 했어요. 자, 고점 13만 5천원을 만들었고 상장을 하고 나서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지주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쭉 토해내면서 9만원까지 내려왔다가 마이너스 40% 정도를 찍었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10만원 정도를 찍었지만 11만원 정도를 찍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로 하면 한 마이너스 10%에서 15% 정도 하락을 한 상태죠. 자, 그러면 과연 LG 엔솔이라고 해서 과연 얘가 다를 것이냐? 작년에 우리 일반적으로 대여급 주식의 IPO는 이 이후에는 주가가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과거 좀 비교적 최근 한 2014년도쯤에 상장했던 주식 종목들의 IPO 후 결과를 한번 볼게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삼성물산을 한번 볼게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때 어떤 이름으로 상장을 했었냐면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이 당시 상한가가 15%였거든요. 15% 상한가를 치면서 급등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 뒤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결과를 나타냈었어요. 자, 이런 종목들 대여급 종목들 같은 경우에 또 뭐 삼성생명도 있겠죠. 삼성생명이 2010년인가 상장인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상외로 올랐다가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여급 IPO가. 자, 왜? 이런 대여급은 모든 기대감이 다 몰려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가장 큰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대여급 직전에 모든 사람이 몰려요. 그래서 대여급 직전에 이미 펌핑이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자, 이 다음에 죽을 거라는 것도 모든 사람이 알아. 그래서 죽을 걸 예측하고 나가고 나면 다 이 사람들이 다른 주식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이클에서 노는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놀거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조금 늦게 판단해요. 우리가 물리고 나서 아차 물렸구나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물려 있는 거야.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먹고 째는데 우린 못 먹어. 그래서 LG 엔솔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공모에 참여한다. 공모에 들어간다. 오케이. 전 이거는 찬성 의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저는 절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들어가세요 라는 말을 할 수조차 없는 거죠. 자, 비슷한 거 뭐 있어요? 비슷하지만 다른 거. 자, 상장하고 나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빠졌지만 지금 현재는 반등해서 좀 많이 올랐던 대여 하나를 말씀드리면 크래프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야, 이거는 네가 말한 거랑 좀 다른데? 자, 상장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주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내려온 상태에서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어요. 네가 얘기한 거랑 좀 다른데? 자, 이거는 사실 제가 왜 크래프톤을 가지고 왔냐면 사실 이런 예외들 있잖아요. 예외사항. 이거는 예외사항이란 이름을 붙였다는 거는 진짜 얘는 원래 흐름과 반대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원래 흐름대로였으면 얘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못했던 이유가 있어. 왜? 호재가 이때쯤에 예정이 돼 있었어. 어떤 호재? 수급적 호재와 재료적 호재. 자, 수급적 호재 뭐예요? ETF에 이때쯤에 편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재료적 호재, 게임 출시. 만약에 LG 엔솔이 이후에 상장 초기에 잠잠하다가 이후에 이렇게 올라간다면 결국 이슈는 하나밖에 없다. 뭐냐? 수급적 호재던 재료적 호재던 뒤에 터지는 수밖에 없다. 즉 배터리 쪽에 좋은 이슈가 장기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면 초기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타지 않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올해 이슈가 몇 개 있어요. 뭐 마켓컬리도 있을 거고요. 교보생명도 있을 거예요. 자, 뭐 이런 대형 IPO들도 있고요. 아마 올해 그 배터리 쪽 관련해서 규제들이 몇 가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라던가 뭐 이런 쪽 얘기들이 슬슬 오고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일단 1번 이 배터리 쪽 관련 규제부터 볼게요. 자, 이거는 LG 엔솔의 악재예요. 2번 이 대형 교보생명과 마켓컬리
사실 마켓컬리는 5조 정도 될 것 같고 교보생명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요 정도 규모라면 LG 엔솔에 이건 악재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높진 않아요. 자, 그런데 자, LG 엔솔에 들어가 있던 유동성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갈 거예요? 일로 가거나 일로 가기엔 너무 크단 말이지. 지금 여기 묶여있는 유동성 자금이 일로 가기에는 얘네가 작기 때문에 얘네가 더 현저히 작기 때문에 LG 엔솔에 비해서 남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100이 있으면 이 중에서 이만큼만 일로 갈 거란 말이죠. 나머지 이건 어디로 가? 시장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럼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교보생명과 마켓컬리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후 추후 상장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마켓컬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마켓컬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하기 직전과 상장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직후에 평가가 가장 높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상장하기 직전에 빨아먹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빨아먹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런 뭐 LG 엔솔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빨아먹을 만한 게 충분하게 많지 않아. 근데 마켓컬리는 재밌게도 뭐 흥국 FMB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마켓컬리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빵빵 터져줬어요. 뭐 5배씩 터지고 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빵빵 터져줬단 말이야. 여기서부터도 한 30% 정도 터지고 이런 식으로 빵빵 터져주는데 이걸 굳이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죠? 마켓컬리 상장 직전에 이 친구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주목받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런 애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친구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짜면 더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의 흐름들을 좀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일정에 따른 매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아이디어로 넣어 놓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좀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는 이 정도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